건강 살리는 식품 도감 2018년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걸 선정할까에다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알짜배기 영양소가 듬뿍 아주 듬뿍 들어있는 알에 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새 알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생선 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요리법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경숙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그리고 박태승 음식 칼럼니스트, 그리고 최정원 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박영경 요리연구가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임경숙 교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새 알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교수님 메추리 알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알이? 꽝알. 꽁알. 네. 그리고 이걸 먼저 달걀이고. 많이 보신 거. 예,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예쁘게 짜자잔. 생겼죠. 이게 정말 그 구하기 힘들다는. 그래서 우리 전북 우리가 정읍에서 직접 공수를 해왔어요. 구하기 힘든 이 타조알을. 야, 근데 옛날 교수님 우리가 머리가 둥글둥글하고 뭐 예쁜 사람들을 보고 타조알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구씨 머리처럼 동글동글하면 정말 잘 닮았어요. 만져보세요. 얼마나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반질반질하고 예쁘고 정말 최정원 씨 피부도 이렇게 타조알처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달걀은요 조금만 힘줘서 만지면 바삭 깨질 것 같아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네. 타조알은 보기에도 되게 큼직하고요. 그렇죠. 되게 묵직한 그래요? 게 왠지 한번 두들겨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한번. 네, 들어보세요. 오 진짜 묵직하네 무게가. 네, 네. 때려봐, 때려봐. 제 손이 더 아파요. 두들기니까 정말 때려가지고. 단단합니다. 무슨 돌덩어리 손이 두들기는 것 아파요 같아요. 손이. 그게 네.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아마 박치기를 하셔도 안 깨질 거예요. 이게요? 예. 정말 혼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멍들 것 같아요. 멍들 것 같아요. 글로 가지고 다. 정말 단단해요. 정말 단단해요. 이 원산지인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그냥 타조는 바로 그 맨 땅에다 알을 놔놓거든요. 온갖 동물들이 저거를 깨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질이 유달리 튼튼하게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 아프리카에서는 저거를 술잔이나 물컵으로도 이용을 하고 조각을 새겨서 공예품으로도 활용해 왔습니다. 기록상에 따르면 유적에서 출토된 것 중에서는 무려 6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도 조각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저는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지금. 타조알도 알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돌덩어리 이거 정말. 이게 빨개요. 어떡해. 진짜 빨개졌어요. 정말 여러분 어떡해. 타조알 보통 단단한 게 아닌데 그럼 이 타조알 가지고 달걀 후라이드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능한데요. 일단 이거부터 깨는 게 맞아요. 관건이에요. 깨는 거? 예, 깨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네. 딱 떨어뜨리면 최정원 씨 깨질까 안 깨질까요? 당연히 깨지겠죠. 알인데 그래도. 박태선 씨. 안 깨집니다. 정말요? 예. 그래요? 한 1m 정도면 안 깨지기가 자, 쉬워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다, 자, 여기다. 궁금해. 자, 시청자 여러분 타조알이에요. 여기다. 자, 여기서 자 떨어뜨려 봅니다. 어떡해. 깨지는데 왜 안 깨져요? 진짜. 금방 깨지네요. 이렇게 쉽게 깨졌지 누가 알았어? 타조알이 왜 그러지 이게? 실망스럽네. 이렇게. 예. 이 보시면 이렇게 두꺼워요. 이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요. 두께가. 진짜 와, 두껍네요. 계란 껍질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초란인지 좀 이렇게 성난에 비해서는 엄청 껍질이 약간 두꺼운데요? 얇은 편인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타조알 하나 깼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계란을 도대체 몇 개를 깬 한 겁니까? 10개, 15개 깬 그렇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타조알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정말 그 영양소가 나왔는데 네. 이걸 가지고 달걀 프라이를 어떻게 합니까? 타조알 프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예, 해요? 스크램블 에그처럼 이렇게 쳐서 거기다 뭐 파나 치즈나 뭐 이렇게 우유나 넣고 해도 되고 오늘은 그냥 프라이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 타조알을 깨려면 이 망치랑 이게 필요하다 해서 다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떨어뜨리면서 깨지니까 다들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박태근 선생님 뭐 잘 안 깨진다면서요. 그 야생에 제대로 키워진 거는 그런데 아마 사료로 이렇게 가축으로 키워진 거는 상대적으로 껍질이 얇게 발달이 했을 그래요? 겁니다. 싸울 때 타조알 던지면 위험하겠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예.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타조알을 아내한테 던졌답니다. 결과는 흉기로 폭행했다고 6개월 징역을 살았대요. 그 정도예요? 예. 타조알이 무기입니다. 저는요, 이 타조알 껍질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 상태에서 반쪽에서도 깨봐도 되거든요. 예, 예. 한번 깨는 거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잡고 손 조심, 손 조심. 이렇게 한번 살살. 살살. 네.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해야 이렇게 보면 석고 깨듯이 꽤 두껍고 계란을 해서 한번 껍질을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얇아요. 두께가 정말 많이 차이 나요. 한 네. 10배는 되는 것 네. 같아요. 차이가 이렇게. 예. 보세요 지금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얇은 거라. 차이가 나고 알 크기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계란 한 개, 타조알. 그러면 한 15개 그 정도 이렇게 보여요. 예. 여기 저 달걀 하나, 네. 또 타조알 하나. 달걀 한 15개, 20개 정도 깨는 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면 요 달걀은 프라이하기가 쉬운데 이게 타조알은 프라이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제 알이 그대로였으면 그냥 여기에다 놓고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부으면 되는데 네. 지금 터졌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스크램블처럼 그냥 이렇게 섞고 여기 소금 조금 넣고 그다음에 아이들 먹이려면 설탕도 조금 넣어줘도 아이들 좋아해요. 예, 설탕 조금 넣고 술도 조금 넣고 이래갖고 뭐 여기에다가 뭐 파를 넣는다거나 양파를 넣는다거나 다져서 넣는데 자 이렇게 섞은 다음에요. 팬에다가 불 좀 켜주세요. 기름을 좀 넉넉히 붓고요. 이렇게 지금 들어갈게요. 선생님, 전 타조알 프라이는 좀 다른 줄 알았어요, 방법이. 다 넣었어요. 근데 똑같네요. 예, 그리고 스크램블 같은 경우는 불을 세게 하고요. 예, 불을 세게 하고 바닥을 약간 이렇게 긁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계란이 만약에 뭐 한 10분에 익는다, 한 3분이면 익죠? 그렇다고 그러면 얘는 조금 더 걸릴 거예요. 한 3-4배 시간이 이렇게 해서 스크램블 하면 이거 온 식구가 잔치 벌여도 되는, 온 가족이 먹어도 되는. 상당한 대가족이신가 본데 저게 보통 오믈렛으로 치면 15인분 가량이 나온다고 그래요. 15인분이요? 근데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냄새 고소해요. 네. 우리 시식해 볼까 봐요. 불을 일단 끌게요. 불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이 익어도 맛이 없거든요. 지금 뭐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메추리알, 꽁알, 달걀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지금 예. 이렇게 국물 비벼주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달걀, 네. 꽁알, 네. 메추리알, 옆에 있는 거는 타조알 하나. 예. 야. 달걀 같은 경우는 스크램블 해놓으면 요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몇 배예요? 한 7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되지, 7배가 뭐예요? 더 될까요? 와, 정말. 굉장히 푸짐해 그죠? 보이는데요, 정말. 예. 푸짐해 보여요. 예. 예. 맛을 좀 비교해 볼게요, 맛이. 어떠세요, 드셔보니까? 예? 더 맛있어요? 아니 달걀보다 약간 고소한 맛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스크램블드 에그로 해서 그런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 일반 달걀로 한 스크램블 에그보다 훨씬 부드러운데요? 촉촉하고. 달걀에 스크램블드 에그 했을 때는 우유를 넣어야 이 정도 질감이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우유 하나도 안 넣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니, 보통 맛술만 조금 이렇게 넣는데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달걀에 우유를 넣기도 하지만 물을 좀 타게 돼도 이게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 타조알은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입에서 그냥 사르게 정말 녹는 것 같아요. 치즈가 녹는 것처럼. 임명수 교수님, 이 타조알도 영양소가 많은가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이 타조의 경우에는 정말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초원지대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타조 고기에도 고단백질, 저지방 이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알에도 영양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 이런 걱정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이 타조알에는 포화지방도 적고 나트륨도 굉장히 적게 들어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히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2, 엽산 그리고 셀레늄 같은 이런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체력이 조금 약하신 어르신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본 것은 네. 오늘 식품 도감은 이제 알에 관한 그 음식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타조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메추리알, 뭐 꽁알, 달걀 이렇게 있는데 온갖 종류의 새알이 있죠. 정말 이 새 알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겁니까? 네, 그렇죠. 이 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알 하나하나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그냥 한 통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조그만하더라도 요 속에 그렇죠.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가 단백질, 단백질이 이런 체조직 만들고 혈액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단백질을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그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필수 그렇죠.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먹어야 되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질 좋은 단백질, 아니군요. 뭐 양질의 단백질 그렇게 하는데 이
알이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무슨 알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꽁알. 네, 이 꽁알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메추리알하고 제가 달걀 옆에다 예, 이봐요. 이 꽁알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메추리보다는 크고 달걀보다는 작고 여기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러면서 아주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죠? 박태수 선생님도 꽁알 좋아하세요? 아유,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우리 뭐든지 옛날에 그러세요. 보면 꽁알 줍기라는 세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월 대보름이면 사람들이 꽁알을 들여 나가서 죽게 되면 진짜로 그 한 해는 풍년이 들고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꽁은 특히 이제 우리에 보면 8알에서 20알 가량의 많은 알을 낳는데요. 한마디로 그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처럼 여겼던 게 바로 꽁알이었죠.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알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네. 메추리알. 이 메추리알도 영양소가 좀 많나요? 네, 이 타조알이 알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면 메추리알이 가장 작죠. 제일 작죠, 예. 이 작은데 이 작은 메추리알 속에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요. 어떤 영양소면 레티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우리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레티놀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비타민 B1, 뭐 엽산 이런 비타민들이 아주 듬뿍 들어있고 이 메추리알의 경우에는 노른자 비율이 높아요. 높죠. 아주 예, 생각보다 그러다 높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이 사이즈가 작은 만큼 뭐 작으면 영양소도 적겠지 하지만 실제 이게 생명체가 태어날 정도의 풍부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메추리알 주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찜질방 가서 많이 드시는 이게 저 맥반석 달걀을 또 갖고 왔습니다. 이 맥반석 달걀을 오늘 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박태수 선생님. 그건 맥반석 달걀이 아닙니다. 무슨 아니에요, 이게 맥반석 달걀이죠. 생긴 게 맥반석 달걀 같이 짙은 갈색인데 사실은 마란이라는 부르는 저 닭의 품종의 알이거든요. 특별 품종이. 제가 예, 예. 영구 씨가 머리에다 칠컵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맥반석인 줄 알고 칠컵. 이게 저는 찜질방에서 오는 맥반석 달걀이 아니라 마란? 마란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 프랑스에 가면 마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19세기 후반에 아시아계 투견 품종을 갖다가 품종 개량을 해서 보기에 이쁘고 화려한 마란이라는 닭을 만들어냅니다. 그 달걀이 바로 저런 짙은 갈색을 띠는데 오늘은 보니까 약간 옅은 걸 갖고 왔어요. 진짜 제대로 된 거는 아주 짙은 그 다크 초콜릿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맥반석 달걀을 오해하기 쉬운데 저게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이 얼마인데, 하나에? 그 좀 이렇게 등급이 높은 거 같은 경우는 한 알에 10,000원을 갖고 하거든요. 맛있어요? 그런데 마란 하나에, 예. 이거 하나에 10,000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만큼 영양이나 맛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사실은 마라는 육개나 그 알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주로 키웁니다. 애완용이요? 예, 그래서 동호인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그 부화용으로 알을 거래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죠. 야, 최정원 씨 새 알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많은지 몰랐죠? 오늘 마란이라는 것도 처음 보고요. 정말 타조알도 보고 되게 신기한데 저는 궁금한 게 마트에 가면은 왜 달걀이나 메추리알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타조알이나 꽁알 같은 거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잘 먹는 달걀, 메추리알, 오리알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관리를 받는 축산물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다시피 꽁알이나 타조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을 함유한 가공식품에 분류가 들어가거든요. 네. 좀 이상하죠. 같은 새의 알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마트에서는 접하기가 어렵죠. 그럼요. 마트에 가서 달걀이나 이런 메추리알 같은 이런 알 종류를 구입할 때는 어떤 거를 구입을 해야 되나요? 진한 색깔. 진한 색깔. 맞죠? 아니요. 실은 중요한 것은 산란일이라든지 언제 포장을 했는지 그 날짜를 보는 게 신선한 달걀을 구입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포장에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 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알의 겉이 이렇게 좀 거칠거칠한 것. 그렇죠. 예,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래서 거칠거칠한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들었을 때 약간 무거운 것. 무거운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흔들었을 때 흔들리거나 소리가 나지 않아야지 됩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알끈이 끊어져서 이렇게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알 깨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냉장고다 사다 좀 뒀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깨보면요.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은 흰자가 잘 퍼지고 노른자도 그냥 이렇게 푹 퍼져 있어요. 신선한 달걀은 흰자도 아주 끈끈하게 가운데에 돼 있고 네. 노른자의 경우는 봉긋하게 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을 잘
참고도 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달걀을 가지고 프라이 해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는 이 달걀을 가지고 만들 식품 도감. 오늘의 요리는 뭡니까? 달걀 장조림 밥입니다. 장조림은 메추리알로 했잖아요. 달걀 갖고도 많이 하고요. 근데 오늘 식품 도감에서 알려드릴 거는 반숙 달걀 장조림 밥입니다. 그게 밥이 들어가요? 예. 원래 장조림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예. 달걀 장조림 밥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달걀이 완전히 삶아졌을 때는 좀 빡빡한 느낌이 들고요. 반숙 상태가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부드럽고 그래서. 근데 반숙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바로 채널 고정입니다. 비법을 또 알려주신다는 거죠. 지금부터 달걀 장조림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네. 어떻게 만들면 되죠? 네. 일단 네. 재료들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표고를 건표고를 물에다가 우려놨고요. 표고, 네. 다시마도 물에다 우려놨고 간장 그다음에 맛술이라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있어서 동량으로 맛술, 그다음에 물, 다시마, 표고, 물, 그다음에 간장이 동량으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저는 유자청, 약간 유자청. 달걀의 네. 비린 맛이 날까봐 유자청 넣고요. 생강술, 제가 좋아하는 생강술 넣고 단맛을 더 원하면 설탕, 그다음에 마늘 이렇게 네. 그냥 칼칼한 거 원하면 고추씨 요 정도 네.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뭐 사과 같은 거 먹다 남은 껍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넣어주면 더 상큼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달걀 장조림 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 세 가지를 이 사과를 빼고 다 섞어서 끓이시면 돼요. 뭐요? 장조림 국물. 한 번에? 예. 장조림 국물. 자, 일단 이제 간장 넣고 맛술 넣고 그다음에 다시마 다시마 우린 거 물 네, 넣고 그다음에 표고. 표고버섯. 이게 표고가 감칠맛 성분이 있거든요. 표고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 들어가고 설탕 좀 들어가고 이거 그냥 집에서 장조림. 유자청. 예. 근데 특이한 게 유자청 넣어서 달걀의 비린 맛을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에 생강술 생강술. 아니면 생강 한 쪽. 칼칼한 맛을 주기 위해서 고추랑 고추씨 이렇게 넣고 양파는요? 양파는 얘네들을 한번 설탕이 녹을 정도로 뿌리를 끓여요. 그런 다음에 끓었죠? 그러면 불 끄고 여기다가 양파 사각사각 씹게. 그다음에 사과. 그러면 끝. 이렇게 해서 뭐 파도 쪽파 같은 거 뭐 파도 있으면 넣어도 좋고요. 불 끄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섞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여기. 아, 정말 간단하네. 그냥 네. 여기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재료를 그냥 넣고 네. 끓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준비해 왔는데요. 네. 지금 색이 배었잖아요. 네, 이거 어제 네.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자, 좀 들어서 잠깐 좀 보여줘 네. 볼까요? 선생님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장이? 그렇죠. 숟가락 자,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보면 여기 사과. 좀 사과는 네. 사과 이렇게 좀 색깔이 이렇게 좀 물이 들은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과. 네. 사과뿐만 아니라 지금 예. 사과도 이렇게 좀 색깔이 지금 약간 지금 뭐 물이 스며들었고. 예. 양파 뭐 이래서 네네 끓이는 시간은요 네. 설탕이 녹을 정도로 한번 삐리릭 끓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숙 달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숙입니다. 자, 반숙. 지금 이렇게 준비된 달걀을 가지고 네, 달걀을 준비했어요. 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개인데 일단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갈게요. 자, 일단 물을 끓여주세요. 끓이는 물에다가 물을 끓여주시고요. 팔팔 끓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계란을 넣을 건데 반드시 실온 계란. 냉장고에 있던 걸 넣으면 금방 유리 조각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깨지듯이 깨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실온에 놔둔 거. 냉장고에 있던 달걀이 아니라 실온에 있던 달걀을 실온에 가지고 있던 거. 반숙을 만든다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네, 계란 삶기. 굵은 소금을 넣어줘요. 왜 넣을까요? 보셨죠? 야. 굵은 올라오는데요? 소금을 넣으면 물이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삶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응고하는 역할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식초도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도 되는데 식초도 혹시 달걀이 깨져서 삐죽 이렇게 나왔을 때 굳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식초가. 예, 이 둘의 역할은 달걀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껍질을 잘 벗기게 한다. X입니다. 껍질 벗기는 거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일단 온도 높이고 이 달걀을 혹시 깨지더라도
좀 단단하게. 단백질을 왜냐면 단단하게. 장조림으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껍질을 좀 단단하게. 자. 그럼 자 보세요. 네. 지금부터 10개를 삶던 20개를 삶던 오늘은 레시피는 10개인데 시간을 제가 4분 30초에 맞춰놨어요. 4분 30초. 예. 자, 시작할게요. 그럼 넣으면서 어떤 게 스타트 어떤 거? 스타트. 예. 4분 30초. 일단 자, 네. 한 개를 삶든 10개를 삶든 네, 똑같이 끓는 물에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편해요. 예, 이렇게 넣어서 지금 삶기 시작한데 맨 처음에 넣었을 때는 얘를 좀 굴려주세요. 선생님 왜 저어주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가 중간에 가게 하기 위해서 잘랐을 때 저어주면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달걀이? 예, 네.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 가게 하기 위해서 자, 예, 이렇게 삐져 나와도요. 지금 얘가 굳잖아요, 네네, 바로. 굳었어요, 예. 좀 들어서 보여줘 보세요. 예, 예. 자, 지금 이게 이게 깨진 게 식초랑 소금에 의해서 네 바로 굳어버렸어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냉장고에서 차가운 상태에서 꺼내서 바로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또 더 잘 깨지기가 깨져요. 잘. 더 그러니까 잘 상온에 깨져. 조금 놔두는 게 낫죠. 그래서 아니면 그냥 저는 실온 물에다가 담가놨다가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불은 적당량 해서 처음에 센 불에 저어주는데 하다가 불을 네. 약간 또 낮추는군요. 네. 그리고 이걸 삶으면서 준비해 놓을 게 따로 있어요. 자, 물을 집에 보시면 이런 팩이 있어요. 이런 네. 팩들 있잖아요. 아이스팩, 냉동에 있는 거. 네네.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담가 놓으면 이게 얼음물. 지금 꺼낼 때가 다 됐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몇 분 됐어요? 7초, 5초, 4초, 3초, 2초 안 돼요. 아니 그거 믿으면 안 되고요. 다 됐어요. 4분 30초 소리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손으로 벗기기도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벗겨내고요. 네. 요 막이 있잖아요. 이 네네. 막이 있으면 벗겨내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손보다. 야, 이게 사실 원래 그거 좀 묻어서 나오는데 깨끗하게 진짜 깔끔하게 벗겨지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 여기에다가 네. 이 반숙 달걀을 넣어놓고 그냥 하룻밤 주무시면 장조림이 달걀 장조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 끓이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넣어놓고 끓이면 반숙이 완숙이 돼버려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아. 이렇게. 자, 이게 아까 만들었던 양념 장에다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가 놓으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만들어 온 게 여기 있습니다. 예, 아니 어젯밤에.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이렇게 된 보관은 어디다가 해요? 이렇게 만든 그냥 거는?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돼요. 냉장고 안에 실온에다 두면 안 돼요? 실온에다 둬도 되는데 이게 반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온보다는 냉장고 보관이 더 좋죠. 반숙이니까. 예, 하루 정도는 뭐 실온에다 두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는데 이거를 어떻게 드시냐면요. 아니 근데 오늘 요리 제목이 달걀 장조림 밥인데 이게 이래서 달걀 장조림 밥이에요? 밥이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사과나 이런 것도 좀 얹고요. 네. 이렇게 표고도 맛있어요. 표고도 맛있죠. 얹고 감칠맛도 나고, 예. 요 밥 숟가락을 빼놓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파 이런 것도 얹고 이런 부수적인 것도 맛있죠. 같이 이렇게 얹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잘라볼게요. 여기. 아우. 어머. 예, 이렇게 잘라서. 로얄 젤리 같아요. 네. 보이시죠? 너무 잘 됐네요, 진짜. 더 흘러내리게 또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어머, 어머. 요거를 여기다 얹어서. 영양덩어리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이 따로 그래서 없어요. 달걀 장조림 예, 밥이군요. 예, 밥. 예, 그렇게 쑥쑥 흘러내리게. 비빔밥 달걀 장조림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겠네. 비빔밥.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와 정말 맛있습니다. 이래서 쓱쓱 비벼 드시면 반숙에다가 여기에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들기름. 들기름을 좀 뿌려주세요. 들기름. 들기름하고 계란하고는 또 찰떡궁합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깨. 아우 이렇게 해서 파송송. 야, 고소함이 예, 파도로 그리고 치고. 간장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간장 좀 넣고 파송송이 안 보이는데 아니면 뭐 사과를 더 넣던가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니. 밥도둑.
자, 한번 드셔도 보세요. 아유,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야.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한 게 따뜻한 밥에다가 달걀 하나 딱 넣어서 바로 그 맛이에요. 맞아. 여기다 참기름 팍 넣어 들어가지고 있죠? 네. 야, 진짜 맛있게 생겼네. 제가 이 반숙 달걀 장조림을 가끔씩 먹게 되거든요. 언제냐? 일본 라면집에 가면 라면 위에다가 이거 반조각을 얹어서 줘요. 그러면 그 노른자이가 면발에 싹 휘감기면서 먹을 때 고소해지고 녹진해지는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밥 아래다가 해놓으니까 더 잘 어울리네요. 진짜 사실은 이 노른자 위의 반숙은 면보다는 밥 아래 어울린다. 자,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식품 도감. 오늘은 뭐 달걀, 또 꿩알, 타조알, 메추리알, 뭐 마란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양 덩어리인 알, 이 알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바로 새 알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런 효능이 있네요. 시력 저하 예방. 네, 바로 이 달걀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황반 네. 변성 걱정하는데요. 그렇죠.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이 비타민의 일종인 레티놀이 들어있어서 야맹증 예방 그리고 시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요. 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새 알의 효능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피부와 모발을 탄력 있게. 네, 지금 뭐 모든 알에 아까 필수 아미노산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피부와 모발의 첫 번째 주요한 영양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탄탄하게 해주고요. 또 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비타민 B 복합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요. 이 말초 조직까지 혈액순환을 잘 해줍니다.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거죠. 모발과 또 피부 건강에는 달걀입니다. 야, 알이 정말 좋긴 좋습니다. 피부와 모발까지 탄력 있게 하고요.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새 알의 효능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방지. 네, 아마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 때문입니다.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달걀 노른자에 주로 들어있는데요. 뭐냐면 물하고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도와주고 혈전을 막아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혈액에 뭉쳐져 있는 것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이게 달걀 노른자에 네. 칼로리하고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 흰자만 주로 많이 아이고, 먹거든요. 그러셨군요. 아, 이제 앞으로는 네. 꼭 노른자를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대부분이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고요. 실제 이 달걀에 콜레스테롤 들어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식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미친 영향은 5%밖에 안 돼요.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차피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의 그 보건후생성에서도 뭐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제한 식사를 해라 하는 것을 없앴어요.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노른자 함께 드시고요. 노른자의 경우에는 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단백질 많고요. 특히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정원 씨 꼭 드셔야 됩니다. 네. 네, 앞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겠습니다. 자, 이 새알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상승을 방지시킨다는 거 여러분 새롭게 한 그런 상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알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 효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 예방 및 기억력 상승에 도움. 네, 이 빈혈의 경우에 이제 혈액량이 부족한 건데요. 혈액을 만들 때 중요한 영양 성분인 단백질,
철분 그리고 비타민 B12 이것이 몽땅 이 달걀에 들어있습니다. 이 알에 들어있으니까요. 빈혈 예방 위해서는 꼭 드시고요. 또 이 아까 레스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스틴의 그 구성 성분인 콜린이라는 것은 뇌 기억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이런 것을 그 주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 학습 능력을 높인다거나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 들어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알짜배기 영양소만 가득한 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새 알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선 알입니다. 지금 우리 박태선 선생님하고 저거 들고 있는 바로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무슨 알이죠? 날치알입니다. 날치알.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게 바로 명태알. 명란젓이시죠, 그렇죠? 자, 우리 임경숙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그 바다의 영양 캡슐이라고 불리죠, 생선알이? 맞아요. 이 생선 알의 경우에는 이 알에 들어있는 새 알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정원 씨, 네. 지금 날치알 봐요. 날치알 색깔이? 정말 저도 궁금한 게 왜 날치알이 저마다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원래 날치알의 색은 연한 갈색입니다. 그런데 식용 첨가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색소를 가해서 이렇게 이쁜 색을 만들어내거든요. 원래 순수한 색보다는 어떻게 눈으로 즐겁자고 넣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게 날치알을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원래 요게 예. 이게 지금 노란색이라고 보나요? 이걸? 요거보다도 약간 더 연합니다, 원래. 이게 원래 색깔인데 가까운데. 저기 바로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예, 이렇게 인공적으로 첨가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날치알은 말려서 유통되는 것을 물에 불려 쓰거든요. 불릴 때 색소를 넣어서 이렇게 물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린 것은 물론 이제 그 생생한 것만은 선도가 떨어지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불려 쓰게 되면 생거로 다량 구입해서 넣어놓고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신선하게 드신다고 할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전 날치알 초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자 날치알을 알아봤고요. 지금 다음에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요 명란젓에서 참기름 뚝 떨어뜨려가지고 밥에 불 비워 주시는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아버지만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명란젓 정말 최고의 정말 보양식이죠. 그렇죠. 이 실제 명태의 알을 그렇게 명란이라고 하는데요. 명란의 경우엔 신선하게 드시기도 하지만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젓갈 형태로 뭐 조선시대부터 양반가에서 주로 드시던 것이 바로 명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알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듬뿍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비타민까지 듬뿍 들어있습니다. 현재 명란젓을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로 꼽히는 게 한국과 함께 일본이거든요. 일본, 그렇죠. 일본에 여행 가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인들이 양념하여 먹는 명란젓, 멘타이코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양념된 명란젓을 맛을 보고 가져가서 국민 음식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멘타이코라 그러면 본고장을 갖다 후쿠오카라고 보여요. 근데 후쿠오카는 사실은 근처에서 명태가 잡히지도 않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강릉 지역에서 명태알을 수입해다가 그 가공하던 공장, 회사가 후쿠오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후쿠오카산을 첫 번째로 치는데 이 멘타이코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의 명태에서 파생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명태, 멘타이코. 예, 명란젓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종주국이라고 불러도 명란젓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자 이렇게 날치알과 명란젓 알아봤고 자 지금 여러분 요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짜자잔 여기 하나가 양밀이랑 도루묵인데 제철 제철. 이 제철이죠 지금 임경숙 교수님? 맞아요. 제철이죠. 이 도루묵의 경우에는 뭐 살보다는 그 알맛으로 먹는 것이 바로 도루묵이죠. 입안에서 아주 톡톡 터지는데요. 실제 알의 색깔의 경우에는 뭐 초록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회색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거는 염색을 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어떤 그 사료를 먹느냐, 어떤 수초를 먹고 어떤 그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알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루묵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선한 그 알을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것이 조금 알이 질겨지거나 이런 것은 저장을 했거나 아니면 냉동한 걸 해동하면 알이 질겨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루묵의 이름에 재미난 주례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신의주까지 이렇게 피난을 갔던 선조 임금이 거기에서 나는 모거라는 생선을 먹어보고 그 맛에 감탄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옮겨온 다음에 야
그 모거를 가져와라. 모거를 가져와서 먹어봤더니 그 맛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 맛이 아니네. 야 다시 가져가 도로 가져가라. 이 무거. 도로묵이다. 그래서 도로묵이라. 도로묵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철 신의주에서 먹던 도루묵과 그 다른 철에 한양까지 오랜 기간 끌고 와서 먹은 도루묵은 선도나 맛에서 차이가 있겠죠. 역시 무거는 무거고 도루묵은 최고 별미입니다. 겨울에 근데 먹는. 도루묵도 그렇지만 저는 양미리 가지고 조림을 해 먹으면요. 무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조림하면 진짜 맛있어요. 어우 진짜 임계수 교수님. 맞아요. 그 양미리는 또 이렇게 살짝 말린 거, 맞아. 꾸덕꾸덕 말린 거 조림하면 너무 맛있죠. 그렇죠. 예. 이 양미리 경우에는 찬 바다에서 자라는 생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에서 뭐 일본 북해 또 사할린 지역 이렇게 찬물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라는 그런 생선이 바로 이 양미리인데요. 실제 이 양미리 경우에는 요즘 조금 예전보다 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지금 따뜻해지잖아요. 자꾸 네.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미리들이 조금 찬물을 따라서 자꾸 그 서식지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요. 양미리 경우에도 알이 있잖아요. 이 알이 다른 알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크림처럼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죠. 저는 어릴 때 겨울에는 양미리 조림이 아니라 아버지 따라서 포장마차 가서 이 구이 얻어먹던 그런 네, 추억이 맞아요. 있거든요. 양미리구이. 아우 냄새가. 이거는 버릴 게 없이 그냥 통째로 다 먹잖아요. 너무 보세요. 뼈까지. 근데 선생님 진짜 이거는 머리 뭐 내장 이런 거 버릴 필요 없어요. 아유, 버릴 필요 없이 그냥 다 드시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뼈째. 자 식품도감 이번엔 생선 알을 가지고 만들 요리가 뭡니까? 이번에는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삼켜지는 저염 명란 마무침입니다. 명란 마무치. 명란이 약간 짜긴 짠데 그걸 저염시켰습니다 이거죠? 예, 저염 오, 명란을. 거기 또 마가 들어가네요? 예. 어이구. 네.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란을 제가 구해왔는데요. 네. 색깔이 이렇게 뻘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심줄이니 핏줄이니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인공 색소가 좀 들어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야,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네. 좀 빨갛지 보이죠? 않고 예. 그냥 네. 명란색이에요. 명란색으로 예, 백명란이라고 이런 걸 거의 부르거든요. 이렇게 그냥 명란색 그대로. 예, 인공 색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돼 있고요. 막이 터짐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명란젓을 만약에 조금 터진 명란이 명란젓이 있으면 네. 그거는 약간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겠죠. 그러면 이 명란을 갖고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흰 쌀밥에다가 네. 지금 이거 갖고 제가 좀 더 저염이긴 하지만 더 저염으로 건강식으로 무쳐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럼 일단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놓고 지금 명란을 네. 이 막이 있어요. 명란에 보면. 그래서 요거를 막을 이렇게 좀 끊어내요. 이렇게 끊어내고 이렇게 벌리면 명란이 이렇게 안에 살이 그대로 보이죠. 들고도 보여드릴게요. 명란을 이렇게 가르면 요 안에 살. 네. 이 살이 보이면 물론 다 다지셔도 돼요. 다지셔도 되는데 이거를 숟가락으로 긁어내셔도 되고 저는 칼등으로 내려놓을게요. 이제 내려놓고 이 칼등으로 잠깐만요. 칼등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살살 요 막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싹 긁어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여기다 놓고 선생님 저는 그냥 네. 가위로 뚜껑뚜껑 잘라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먹었는데. 그래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예, 그렇게 해도 건가요? 괜찮고요. 네. 지금 좀 얌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막을 좀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그러니까 막을 지금 예. 완전 근데 지금 이 막은요 저염이고 백명란이라 깨끗해요. 좀 보여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이 있는 자, 건가요? 시청자 지금 막을 걷어내기 위해서 칼등을 이용해 가지고 투명한 막이 와. 있어요. 어머, 이거 보세요. 이걸 싹 근데 걷어내신 지금까지 거네요. 우리 엄마는 이거까지 다 해서 먹였는데. 저도 다 괜찮아요. 먹었어요. 드셔도 괜찮은데 네.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그래도 했어요. 이 막을 벗기는 게 더 좋나요, 요리할 때는? 입안에 이렇게 비닐처럼 돌아다니는 게 적죠. 먹을 때 드시는 분을 위해서 요 막을 벗겨내면 좋은 자, 거죠. 칼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막을 네. 벗겨낸 이게 바로 명란의 그 안에 네. 순수한 내용물이다. 네, 네, 네. 벗겨낸 게 훨씬 고운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정말. 정말. 그 이렇게. 토마토 같은 경우도 요리할 때는 껍질을 벗기고 맞아요. 쓰는 그렇죠. 방식을 하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명란이 이제 그걸 막을 벗겨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준비되는 게 마예요. 여러분들 마 아시잖아요. 이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뿌리 채소 그러면 마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잖아요. 그럼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썰었어요. 껍질 벗길 때도 장갑을 이렇게 끼고 네. 이렇게 마를 위가 안 좋거나 그러면 마 좀 드시면 좋거든요. 그렇죠. 예, 마 속 좋죠. 쓰리고 예. 연말에 또 모임 많고 연초 연말 모임 많을 때 마라 얼마 좋은지. 그 이 끈적끈적한 성분 보이시죠? 뮤신 성분. 예. 자, 그럼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근데 임경숙 썰어서. 교수님, 이 명란하고 마하고 음식 궁합이 잘 맞나요? 네, 그러면 잘 맞죠. 실은 명란의 경우에는 뭐 단백질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 있지만 좀 짭짤한 것이 문제잖아요. 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 마에 들어있는 요 식이섬유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깍둑썰기처럼 써는 거군요. 네, 이렇게 깍둑깍둑 썰어서 예. 이렇게 여기다 합해 놓고요. 예. 이렇게 합해 놓고 아니면 곱게 채 썰으셔도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볼에다가 볼에다가 예, 이 명란을 네. 적당량 넣어주세요. 적당량. 어우 좋아요. 예,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좀 넣고요. 참기름. 이게 참기름 들어가야 돼. 예. 명란은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다음에 파송송. 예. 이렇게 넣고요. 파 좀 송송 넣고요. 그냥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명란 자체가 명란젓이니까 염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염은 사실 냉동 보관으로 많이 유통이 돼요. 저염 명란 같은 경우는 실온에 두면 변질이 잘 되기 때문에 냉동 유통으로 잘 되는 걸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깨도 넣고요. 자, 이것만 드시면 짜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를 좀 넣는 그래서. 거예요. 예, 마를 좀 이렇게 넣고 이 끈적끈적한 거 보이시죠? 네. 이 지금 이 뮤신, 이 성분. 그래서 이렇게 섞어줘요. 그러니까 예. 그 명란의 짠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말을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드시면 뭐 밥에 얹어 드셔도 좋고, 요거 안주거리로도 괜찮고. 네. 선생님, 만약 마가 없을 땐 마 대용은 또 뭐가 좋습니까? 마 대용으로 무채? 무채. 예, 무채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마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할 때. 좋죠. 예, 그리고 배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비릴 수 있어서 생강술 있으면 예. 술을 약간만 이렇게 부어주면. 우리 이 박영경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생강술. 생강술. 생강술 만드는 건 뭐 우리 여의마을에서 10번도 더 소개했기 때문에 네. 다들 아실 다시 겁니다. 보기 보셔도 나오고요. 네. 그럼 이제 아주.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릇에 담으면 끝이에요. 어머, 정말 간단하네요. 간단하면서도 네. 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맛있는 요리가 바로 식품 도감의 요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기 자. 마가 또 좋은 게 무나 배를 넣게 되면 저렇게 넣으면 짭짤함 때문에 물이 생겨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는 저렇게 이렇게 끈적끈적한 고슬고슬한 그 식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김이에요. 김에 젓갈은 싸서 먹으면 좋거든요. 그 김을 잘게 썰어서 넣습니다. 생선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도루묵 알도 좋아하는데 알이 좋긴 좋은데 어디에 좋은지 모르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알에 대한 효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생선은 알을 품고 알은 영양을 품고 생선알 종류별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치알은 이런 효능이 있네요. 다이어트에 효과죠. 네, 이 날치알에는 단백질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저기 정말 먹어야 되는 것이 단백질하고 여러 가지 칼슘, 철분 같은 무기질이거든요. 그런 것이 함께 듬뿍 들어있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치알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자, 다음 명란 보겠습니다. 명란은 바로 이겁니다. 노폐물 중금속 활성산소 제거. 네, 이 명태알을 명란이라고 하죠. 이 명란에는 비타민 B2 또 니코틴산 같은 여러 가지 비타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특히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 하면 우리가 토코페롤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뭐 노폐물이라든지 중금속 해독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드시면 좋겠죠. 네, 생선은 알을 품고 알은 영양을 품고 생선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도루묵 알입니다. 자, 이름만 도루묵이지? 와,
피부 탄력 및 관절 강화에 도움. 야. 예, 이 도루묵 알의 경우에는 좀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점액질이 뭐냐면 콘드로이틴산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피부라든지 관절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부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피부 탄력 및 관절 강화에 도움이 된다. 도루묵알. 특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양미리알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네, 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단백질이고요. 또 이 양미리 알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 귤 많이 나오잖아요. 귤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요. 함께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바다의 영양 캡슐이라고 불릴만 한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생선 알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익숙한 보고알. 아, 그렇죠. 보고알. 보고알. 보고알은 테트로토톡신이라는 아주 맹독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청산가리의 무려 13배의 독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간혹 보고알은 말리면 독성이 줄어들어서 약용 효과도 있다고 해서 드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보고에 있는 독은 말리더라도 절대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근처에도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좀 의외의 알인데요. 오징어알. 오징어 알이요? 오징어를 많이 먹는데? 2012년도에 국내 중년 여성이 이거를 덜 익혀서 먹었다가 부화가 돼버리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진짜로요? 정작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식약처에서는 오징어의 내장을 식용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금속 잔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통과 판매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재료로서 가급적 오징어 알은 간혹 맛있어서 드시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선알에 대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이 생선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요리해 먹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도루묵 갖고 도루묵? 조림을 하려고. 도루묵 피부 탄력 및 관절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알뿐만 아니라 이번 도루묵을 가지고 예. 자, 도루묵 뭐라고요? 조림. 도루묵 조림. 네. 네. 무 들어가죠?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아니 네. 조림에 무가 안 들어가요? 네. 뭔가 색다른 그런 요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도루묵을 이름에 대한 유래도 있잖아요. 제가 도루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알 보이세요? 보이죠. 이 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출산 때가 다 예, 됐구나. 지금 이 알 제가 짜볼게요. 이거로 나오는 알이 초록색이네요. 보이세요? 예. 알도 알이 되게 커요. 도루묵알이 아까 그렇게 좋댔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제철이잖아, 제철. 어우, 지 알배기. 요새 알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생으로 먹으면 돼요? 알은 안 돼요? 아우, 안 되죠.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드시면 안 되고 제가 들어볼게요. 네, 여기 지금 알이 매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여기 보이세요? 예. 양이 상당하죠. 많이 나오네. 네. 그리고 이제 고를 때 얘도. 저는 이렇게 통통한 이게 다 알이거든요. 네. 이렇게 통통한 애들만 골라와요. 도루묵은 역시 알로 먹는 거예요. 알로. 그래, 맞아요. 예, 알이 예. 맛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신선하잖아요. 눈 보세요. 네. 눈이 그냥. 예. 야, 눈이 눈 보세요, 눈. 선명해요. 눈이 그냥 이렇게. 선명하죠. 야, 어우, 눈이. 내 눈보다 더 밝아.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은빛 비늘에서 반짝임이 아주 최고입니다. 예, 선도가 예. 최고의 선도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느러미가 있어요. 네. 지느러미 참 보여드릴게요, 좀. 지느러미가 생각보다 넓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 이렇게. 도루묵 와, 크기에 비해서는 지느러미가 크네요. 와, 바다에서 딱 저 헤엄칠 때 보면 네. 엄청. 저 지느러미 큰 생선들은 그 용도가 대부분 그 헤엄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일종의 앞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느러미 사이사이에 이물질들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지느러미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 내 주시고, 맛이네. 예, 그리고 비늘이 이렇게 선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깨끗해요. 물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네. 저기 비닐을 벗겨낼 것도 없네요? 네, 벗겨낼 거 없고요. 자, 손질하는 방법. 이 도루묵은 비린 생선이 아니에요. 네. 등푸른 생선이 아니라서 일단 제가 기름으로 좀 둘러주고요. 여기다 파를 넣을 거예요. 파기름 만드는 거예요. 파기름, 그렇죠. 파기름, 생강 네. 몇 쪽 넣어서 기름을 좀 맛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네, 이렇게 기름을 좀 맛있게 하면서 바로 도루묵을 집어넣을 거예요. 야, 그냥 뭐 구울 거예요, 살짝.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그냥 갖다 올리는 거군요. 네네. 이렇게 살짝. 네.
그리고 알은 여기 있지만, 예. 알도 아까 나온 거 이렇게 넣어서 구워줄게요. 한번 이렇게 구워서 들어가면 굉장히 고소해요. 예, 예. 그런데다가 파기름, 이렇게 파를 두른 기름에다가 한번 지져서 지금 조림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왜 고춧가루 넣고 고추장 넣고 매운 조림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장 조림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장 조림. 깊은 맛이 나잖아요. 예, 간장으로 예. 만든 조림. 네. 어. 이렇게 어. 겉면을 다 떼굴떼굴 아니, 굴려가면서 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냄새가 알 좀 알. 네. 와, 알이 점점 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와. 알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예. 또 알은 지금 이거 일부러 제가 짰지만 이 색깔 보세요. 알 익는 색깔. 요거. 네. 이렇게 해서 파기름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구워주면 훨씬 고소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냥 드셔도 돼요. 소금만 지금 뿌려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도루묵 조림을 하신다 네. 그랬는데 그냥 물을 넣고 조리면 되지 왜 여기다 이렇게 한 번씩 구워줘요? 요렇게 하면요. 좀 더 깊은 맛이 나요. 그냥 조리면 얘가 구수하진 않은데 이렇게 제가 구워왔거든요. 이렇게 구워서 조리면 더 살도 땡땡하고 구수하고 좀 알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알 때문이라도 좀 더 구워줘야 돼요. 자, 아우, 왜냐면 맛있어 보여. 김치찌개 할 때도 김치를 한번 살짝 기름에 볶아주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름에다가 좀 이렇게 지금 파기름, 생강기름에다가 구워서 사실 이거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아니 그냥 네. 도루묵 구이로 먹어요 그냥. 네,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구이가 더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얼마 동안이나 구워야 되나요? 한 50%? 이거를 많이 구우면 많이 튀어요. 막. 조림을 조금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리는 시간을.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를 좀 더 조리고 이제 양념 들어갈게요. 양념은 너무 쉬워요. 간장. 네. 그다음에 여기에 생강술. 그다음에 저는 호박청 예전에 배웠는데요. 없으면 조청. 후춧가루, 설탕, 그다음에 맛술. 예, 이렇게만 넣어서 다 섞은 게 이제 들어가면 돼요. 조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청양고추, 고추. 그리고 생강향이 풀풀 나라고 생강 아까 팬에도 있었잖아요. 이거 조림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간단하죠. 네. 맛은 만드는 엄청나겠죠?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고 그래요. 네. 이렇게 쉬워요. 쉬우면서 맛있는 게 최고죠. 네. 네. 이렇게. 이 비주얼 보이세요? 예. 예. 아니 도루묵 조림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끝났어요. 그리고 너무 후춧가루 조금 허무하네. 넣어서. 엄청나게 끝났어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루묵 구이 하듯이 기름 넣고 파 넣고 생강 넣고 하다가 볶다가. 그 도루묵 넣고 한 50% 정도 익혀준 익으면, 다음에 예. 그 간장 조림 양념한 거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원래 이런 조림은 뭐가 맛있어야 되죠? 소스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소스 간장이요. 맛있어요. 만약에 이런 호박청이 없으면 양파청, 조청. 저희 식품도감을 보신 분들은 다 만드는 법 맞아요. 아시거든요. 예, 그런 물엿, 조청 넣으시면 돼요. 네. 정말 이게 들어가야 네. 또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네. 이거 거의 다 익어가는데요, 벌써? 자, 여러분 네. 도루묵 예. 도루묵 조림에 쫀쫀하면서. 무나 막 감자 같은 게 들어가야 그냥 조루묵이라고 하는데 야. 예, 무 감자 넣어도 되는데요. 그러려면 또 감자 먼저 익히고 그렇죠. 좀 일이 많으니까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조려만 드셔도 상당히 깔끔하고 맛있어요. 여기다 매운 거 원하면 청양고추 파박 넣으시면 근데 돼요. 아까 양미리구이 먹어봤는데 양미리구이보다 도루묵이 더 맛있어 보이네. 네네. 예? 그리고 이 도루묵 알이 익으면 노란 빛깔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아.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도루묵 조림 아주 만드는 법이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도루묵 조림 어떨까요? 도루묵 조림 완성됐습니다.
도루묵조림하고 우리가 그 조연명란 마무침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날이 너무나 노란 색깔이 아우. 우와, 우와, 소리. 우와. 야, 이 마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야, 오, 야, 이 도루묵이 알 터지는데. 계속 똑똑똑. 그죠? 야, 너무 좋아해요, 저도. 답이 왜 없죠? 답이 있어야 되는데. 맛있다. 그냥 알은 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요리네요. 먹어보니까. 알 완전 많이 가져가셨는데요. 아니 저는 도루묵알이 이렇게 톡톡 계속 터지는 거는 네, 야. 매력 있어요. 네 독특하네 정말. 예. 여러분 이게 도루묵이 알인데 이거 입에다 넣으면요 소리가 얼마나 진짜 야, 야 진짜 청명한 소리가 나네. 입안에서 생명의 팝콘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맞아, 팡팡 터져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지는 맛이라 지금 그래요. 제가 도루묵 몇백 마리를 먹은 거잖아요. 야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 항상 식품 도감에는 제철 음식을 알려드리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한 도루묵, 네. 그다음에 명란 네.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응용해 보세요. 네, 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식품도감에서는 오늘 생선알과 새알로 요리를 했습니다. 저염, 명란, 마무침에 도루묵조림에 달걀 장조림밥 오늘 해가지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요 건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품도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엔 어떤 재료가 올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